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오늘은 그 토큰을 에어드랍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머클 증명이라는 걸 이용한 에어드랍 방법입니다. 어, 특히 이 코스모스 쪽보다는 이더리움 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에어드랍이 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에어드랍을 해줄 거냐, 그리고 해시와 머클트리 그리고 머클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머클트리, 머클 증명을 이용한 에어드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이라는 거는 간단하게는 토큰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뿌려주는 거. 그러니까 막 드랍해주는 이미지죠. 또 이걸 왜 하는 거냐. 그 프로젝트들이 보면은 어, 새로운 나오는 토큰과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겠고요. 프로모션 차원도 있겠고, 그 다음에 토큰이 원래는 그 프로젝트의 재단이나 아니면 그 VC, 투자자들이 먼저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소수들만 가지고 있으면 탈중앙화가 사실은 초기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탈중앙화를 위해서 배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저를 확보하는 것도 있겠죠. 그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충성도가 생길 테니까 그런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해주냐를 보면은 뭐 간단하게는 어떤 특정 토큰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 뭐 예를 들어서 이더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뭐 1대1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적게 주는 뭐 쿼드라틱이나 그런 방법으로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테스트넷을 먼저 유저들에게 공개해서 써보게 할 텐데 거기서 많이 쓴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프로젝트에 기여한 디벨로퍼들이나 아니면 뭐 사용자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어드랍 어떻게 해주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 대상자들은 어떻게 정할지는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되겠고, 그러면 대상자와 수량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에어드랍 해주냐? 이게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갑 주소가 저렇게 리스트가 있고, 지갑별로 에어드랍 토큰 수량이 전부 다 다르겠죠?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에어드랍 대상자에게 각각 수량에 맞는 토큰들을 어떻게 분배를 해줄 거냐? 이게 에어드랍에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방법은 그냥 각 그 사용자들에게, 그러니까 에어드랍 대상자들에게 수량만큼씩 다 전송해 주는 거예요. 코스모스 쪽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수량만큼 전송해 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SDK에서 이제 코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처음 런칭할 때 제네시스 단에서 뭐 다 전송해 주면 되니까요. 아니면 그 민트를 해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해줄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더리움 쪽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전송하는 가스비가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토큰 전송에서. 이거 하나만 전송하려고 봤더니 한 4불 정도 드는 거죠. 근데 10,000명한테 보내려고 하면은 가스비만 몇만 불 들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후보 방법으로서 일단 탈락이 아닐까. 두 번째 방법은 컨트랙트의 주소와 수량을 저렇게 다 기록을 해두고 유저들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그래서 주소 앞에 있던 주소와 그 수량의 리스트를 저렇게 적어두고 각 유저들이 나중에 저 컨트랙트에 함수 콜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확인해서 맞으면 100개를 주고 아니면 거부하겠죠. 그 주소 아닌 사람이 클레임을 하면. 그래서 각각 수량에 맞는 거를 클레임을 해서 찾아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각 유저가 가스비를 부담하니까 이제 분배해주는 측면, 그 분배해주는 쪽에서는 가스비 부담이 덜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컨트랙트의 저 리스트를 기록하는 게 문제예요. 그 스테이트에 쓰는 것도 가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가스만 이만이거든요. 근데 한 번에 기록할 수도 없고 차례대로 나중에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가스비는 많이 들겠죠.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뭐 유저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가스비가 많이 들겠다. 그럼 이제 머클트리를 이용한 에어드랍을 설명할 건데요. 그 전에 머클트리라는 걸 차례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해시, 그리고 머클트리, 머클 증명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시라는 거는 데이터를 어떤 고정된 길이의 어떤 임의의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저 데이터는 임의의 길이를 가질 수 있어요. 뭐 한 글자도 되고, 뭐 두 글자, 세 글자 아니면 파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로 바꾸는 거다. 해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 데이터의 무결성, 그래서 해시 값으로 나중에 해시 값을 비교해가지고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검증할 수 있고요. 왜냐면 데이터가 바뀌면 해시 값도 바뀌었을 테니까.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데이터를 숨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엄청나게 큰 데이터도 고정된 길이로 변환하기 때문에 일단 그 해시값만 저장해 두면 그 해시값을 가지고 서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특정 데이터를 빠르게 찾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해시 함수라는 거는 결국 이 해시값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어요. 인풋은 데이터고 아웃풋은 해시값이 되는 함수가 되겠죠. 이 함수는 일단은 역함수가 없거나 굉장히 어려운 함수여야겠죠. 왜냐면은 해시를 가지고 데이터를 알아낼 수 있으면 뭐 보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역함수가 일단 없고 역연산이 불가능해야 된다. 근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해시 값을 갖게 되면 나중에 뭐 데이터의 무결성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서치를 할 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테니까 저 충돌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해시값을 갖지 않도록 해야겠죠. 예,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왜냐하면 데이터가 가능한 개수는 무한대고 고정된 길이의 해시값의 개수는 유한계니까 사실은 충돌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연관성도 없어야 된다는 거. 데이터 연관성이 없다라는 뜻은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것들의 해시값이 어떤 관계를 갖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출현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관련이 없어야 된다. 이런 특징들을 갖는 해시 함수를 찾는 게 이 해시 이런 보안 쪽에서는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해시 함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그 변주들도 많고. 가장 간단하게는 어떤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도 해시 함수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시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을 뿐이죠. 왜냐면 충돌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역함수는 못 구하지만 이제 경우의 수가 작다 보니까 이런 충돌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시 함수들의 유명한 것은 샤 0, 1, 2, 3 류가 있겠고, 뭐 샤256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겠죠. 사실 샤256이라는 건 샤2의 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케착 256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처음엔 저는 케칵이라고 읽었거든요. 근데 케착이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식 사이트에서도. 아마 저걸 제안한 오서가 그 나라에서의 발음이 아마 케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링크에 가보시면 실제로 케착 256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A를 입력하면 저런 해시 값이 나오고요. 케착 256으로. AB를 넣으면 그 아래 거, ABC를 넣으면 그 아래 거. 이거 단 한 글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해시 값이 전혀 달라졌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글자, 아니면 공백만 바뀌어도, 아니면 계획 문자만 들어가도 해시 값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해시값을 보면요. 저 샤를 보면요. 저 미국에서 만들어준 표준인데, MD5라는 게 있었다가 샤 제로, 샤 1, 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샤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됐다가 사용되지 않고 폐기됐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샤 1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그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SSL이나 이런 데서 사용됐었던 것 같은데, 구글에서 저 해시 충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개의 서로 다른 PDF 파일이 같은 해시 값을 갖는 거를 공개를 했고, 그거를 찾는 방법도 알아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NIST라는 곳에서 저 충돌이 일어나니까 저걸 폐기하고 다음 샤2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샤2라는 거는 아웃풋의 길이가 항상 256비트가 되거나 아니면 512비트가 되는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 안에 카테고리들을 보시면
낯이 익은 샤256이 되겠죠. 우리 보통 샤 들어가면 샤256을 말하고, 그 샤384, 224, 512 이런 거는 보통 저 번호를 붙여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샤2가 지금까지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어요. 보고되진 않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샤3를 공모전을 했습니다. 샤3는 컴피티션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시 알고리즘이 그 경합을 했고요. 거기서의 최종 승자가 케착이었어요. 그래서 케착이 샤3의 표준으로 자리가 잡혔고요. 근데 이더리움에서 지원하는 케착 256은 저 그 샤3에 있는 것과는 파라미터 값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이긴 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서 말한 그 해시 함수가 결국 이 머클트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머클트리는 저 랄프 머클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 이 개념을 고안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머클트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저 데이터 세트들을 다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로 데이터가 A, B, C, D, E, F, G, H까지 있다고 했을 때 저걸 가지고 하나의 값만 우리가 도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일단 해시를 하고요. 그래서 해시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해시 함수가 쓸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이나 이쪽에서는 케착 이오륙을 쓰니까 케착 이오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해시해서 A 샵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를 이 토너먼트 대진표 짜듯이 이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개씩 붙여서 이 나온 거를 연결해가지고 해시하고 또 나온 거를 붙여서 해시하고 이렇게 해시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해시 값이 또 하나 나오고요. 두 개를 또 연결해 한 거를 해시하고 연결한 거를 해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국 뭐 결승 대진표 가듯이 결국 가면은 또 연결한 값을 해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시 값 딱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이 해시 값을 우리가 머클 루트라고 하고요. 맨 밑에 원래 로우 데이터를 리프 노드 아니면 그냥 노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보면은 나무 모양이니까 머클 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클 트리가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서 머클 루트와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머클 트리를 이용한 에어드랍은 이제 컨트랙트에서는 뭐냐, 머클 루트만 저장해요. 맨 위에 있는 해시값만 저장하고 유저가 수량과 뭐 자기는 주소는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수량과 머클 증명이라는 걸 제출해가지고 자기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고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는 결국 에어드랍 리스트에 자기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드랍 토큰 컨트랙트에는 머클 루트 값 딱 하나만 저장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수량과 머클 증명이라는 걸 제시하고 에어드랍 토큰을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머클 증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머클 증명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특정 데이터가 머클 트리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들의 리스트예요. 값들의 복수계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머클 증명만 있으면 그 특정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클 증명이라는 건 뭐냐, 머클 프루프라는 건 뭐냐면, 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머클 증명들은 뭐냐면요. 이 상대편 해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라는 데이터의 머클 프루프는 해시 F, 해시 GH, 해시 ABCD 이 세 개의 값이 머클 프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클 프루프가 있으면 증명하는 방법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대진표를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죠? 그래서 2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 컨트랙트가 해시 2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고 해시 F라는 거를 머클 증명으로 제출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이 해시 EF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해시 GH를 제출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해시 EFGH를 만들 수 있고 이 만들어진 해시 EFGH를 또 제출된 해시 ABCD를 해가지고 그 컨트랙트가 머클 루트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계산한 값이 컨트랙트에 저장된 머클 루트와 같은지 비교만 하면 끝나죠. 같으면 2라는 데이터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머클 루트가 해시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서의 가정은 데이터에 충돌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라 하더라도 해시 값이
같다라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머클 증명을 이용한 에어드랍의 개념은 앞에와 같고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유저가 에어드랍을 등록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하는 거는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특정 서버 같은 게 있어서 웹2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해두겠죠. 그래서 등록 기간이 지나면 에어드랍 할 주소와 수량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취합해서 머클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서버에서. 그러면 이제 머클 트리가 생성이 됐으니까 머클 루트를 알고 있고 그럼 머클 루트를 에어드랍 컨트랙트에 등록을 해서 이 컨트랙트를 배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랙트에 에어드랍 해줄 토큰들을 합계를 다 입금해 놓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에어드랍 페이지가 있었겠죠? 뭐 서버나 프론트엔드가 있을 텐데 거기서 클레임을 합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하면 이 프론트엔드, 백엔드에는 이 머클트리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 유저들의 데이터와 그 머클트리가 저장되어 있어서 이 유저가 클레임을 하면 그거에 맞는 머클 증명을 찾아가지고 이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얘한테 던져주는 거죠. 이 그 컨트랙트에. 그러면은 그게 이 컨트랙트가 계산해서 맞다라고 판단되면은 이 유저에게 에어드랍 토큰을 전송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거부를 하겠죠. 그래서 거부를 하면 받지 못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나이스한 방법이죠. 이 가스비도 많이 들지도 않고 컨트랙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에어드랍 방법의 장점은 트랜잭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배포할 때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나눠줄 때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에어드랍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우리가 해시 함수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이제 에어드랍 데이터가 어, 중간에 수정되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장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계산된 머클루트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엄청 많아도 뭐 에어드랍 해줄 대상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어드랍을 해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컨트랙트는 단 하나의 값만 저장하면 되니까.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도 머클트리와 이제 자기 데이터만 제출하면 되니까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에어드랍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죠. 이제 에어드랍 실제로 누가 됐는지도 공개되고 몇 개가 됐는지 다 공개되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처럼 투명한 에어드랍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에어드랍을 머클 트리와 머클 증명을 이용한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